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생선도 있습니다. 바로 먹기 편한 순살 고등어인데요. 노르웨이산 고등어입니다. 냉동 고등어의 맛과 선도를 유지하려면 해동 작업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안 넣으면은 해동이 안 되고 서로 간에 달라붙어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염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소금 그 성분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그것도 선도 유지도 되고. 소금 2kg을 녹인 물에 냉동 고등어를 넣고 작업장 한 구석에 놔두는 작업자.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해동돼 제 모습을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면 노르웨이 고등어의 맛과 탄력이 완전히 되살아납니다. 이 정도 된 해동이 잘 된 겁니다, 지금. 만져보면은 이 해동이 된 상태는 감각이 다 틀립니다. 해동되기 전에는 딱딱한 상태인데 해동되니까 아니 지금 흐물흐물 하거든요. 냉동 고등어가 최상의 상태로 해동되면 이제부터는 순살 작업자들의 영역입니다.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세밀한 작업이라 모든 과정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한 100몇 개 담그면 그냥 다 잘라요. 그러면 아무리 안 나와도 뭐 한 4,000미 이상. 먼저 고등어 대가리 자르기. 간단해 보이지만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래 자르면은 이자 꼴대기 이것도 이거 다 붙어 나와요. 살이 안 붙고 이거 다 붙어 나와. 지름이를 약간 들어갖고야 이렇게 이래 자르면은 저 콧드는 사람들이 조금 수월해요. 최대한 안쪽으로 칼을 넣어 살을 살리는 게 포인트. 살짝 안 들면은 기름이 여는 게 저 살에 붙어갖고 손이 한번 들어가요. 콧들 때. 그걸 또 들어내야 돼. 이러면 자르기도 좋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대가리가 잘린 고등어는 옆으로 옮겨져 본격적으로 순살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고등어의 뼈와 살을 분리할 때 20년 경력 작업자의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요 선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 가지가 있거든요. 요 뼈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딱 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뼈다귀 싹 수율이 많이 나겠죠. 남은 반대쪽도 최대한 칼을 뼈에 붙여 쭉 밀어주면 살만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요 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서 뼈가 보이죠. 이렇게 얇게 떠야 고등어 통통하고 맛깔나게 보이고 수율도 많겠죠, 그죠? 칼질 한 번에 순살의 양이 결정나다 보니 작업자는 매 순간 신중을 기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마친 고등어는 세 번째 작업자에게 넘겨집니다. 세심한 손길로 고등어의 양옆을 손질하는데요. 담뼈까지 다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다 없잖아요. 깨끗하게. 네 번째로 내장을 정리하는 작업자. 그런데 왜 한쪽 면만 잡을까요? 살이 물러가지고 그러면은 물에서 한분 같아가. 고된 작업에 힘들지만 자부심 있어 견딜 수 있다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면 또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겠노 이런 생각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짜증나고 하면 못해요. 팔이 아파갖고. 가시 손질이 끝난 고등어를 1차로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작업자. 요리 딱 있잖아요. 요는 게 이런 면 제거를 했죠. 이물질과 가시를 찾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혼자서 해도 조금 덜 되는 게 있거든요. 작은 가시 하나라도 남아있을 경우 먹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5단계를 거쳐 손질된 고등어는 순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는 왜 따로 빼놓을까요? 원물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동하기 전에도 이런 게 많아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모른 건 먹을 수가 없는 건가요?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안 팔아요. 1차 세척까지 마친 질 좋은 고등어가 점점 쌓여갑니다. 한쪽에선 작업자가 무언가를 따라 큰 통에 있는 물에 넣는데요. 넣으신 건 뭐예요? 식초요. 살균도 되고 고등어
특이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잡아주면서 이어주는 겁니다. 2차로 식초 물에 넣어 육질이 상하지 않게 살살 흔들면서 세척해 줍니다. 3차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이물질과 냄새가 많이 잡히는데요. 이어서 다른 통에 있는 깨끗한 물에 고등어를 담가주는데요. 피가 있으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이거 핏물이 없어 빠지면 비린내가 덜 나니까 30분 이상 일단은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 고등어의 핏물을 확실하게 빼기 위해서 큰 얼음도 물속에 같이 넣어줍니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소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소금하고 같이 있으면은 피도 잘 빠지고 때문에 항상 얼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린내 제거를 위해 순살 고등어를 얼음물에 담가 놓는 동안 뭔가를 들고 오는 작업자.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함초소금입니다. 함초소금은 저희가 이제 다 손질된 순살포를 간을 하는 데 쓰는 거죠. 일반 그 소금을 해도 되지만 나트륨 함량이 낮아서 몸에 좋다고 하는 함초 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리터 물에 함초 소금 한 컵을 넣어 골고루 잘 풀어주는데요. 그리고 비법 재료가 든 주머니까지 넣어줍니다. 이 안에는 국내산 표고버섯이랑 고기자가 들어있습니다.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린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까? 연구 끝에 표고버섯하고 고기자를 적절한 비율을 섞어서 구수한 맛이 날 정도로 맛이 좋았고요. 작업자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순살 고등어는 표고버섯, 구기자가 들어간 함초 소금물에 간이 잘 배게 30분간 담가 놓습니다. 순살로 만들면 네. 일반 고등어에 비해서 좀 맛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순살이 더 맛있겠지요.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간이 잘 밴 순살 고등어는 급속 냉동을 하기 위해 바구니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껍질이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반대로 놓으면 나중에 껍질이 바닥에 붙어 불량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래 놔뒀다가는 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냉동 창고에 넣어줍니다. 현재 상태는 34도에 12시간 정도 보관합니다, 지금. 그래야 잘 얼고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12시간을 보낸 순살 고등어는 꽁꽁 얼어서 보관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포장하기에도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얼었습니다. 냉동 순살 고등어는 저울에 올려 중량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포장에 앞서 고등어들을 일일이 살펴보는데요. 이 물질이 있다 이니까 흙막에 내나 붙어 있는데 이거를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미간상 작업자는 작은 이물질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공 포장까지 해주면 드디어 오랜 작업이 끝나는데요.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나간다는 게 좋은 일이죠.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죠. 많은 이의 정성이 담긴 만큼 밥반찬으로 오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고등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등푸른 생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 이름.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바다의 진객. 삼치! 삼치! 제철에 잡힌 삼치는 부드럽고 기름져 주로 숙성해서 회로 먹습니다. 그리고 구워서 간장 양념을 올려 먹으면 이 또한 별미로 꼽히죠. 최근 이렇게 맛있는 삼치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순살 삼치구이인데요. 가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겉에 불순물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약 300kg의 삼치를 손질한다는 생선 가공 공장. 이게 국내산 삼치인데요. 살이 탄탄한 게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때 잡은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냉동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쓰고 있죠. 삼치는 고등어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시를 제거합니다. 근데 여기 가시가 많네. 여기가 볼살이. 여기 또 작업하고 하면 가시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만치 띄어서 여기서 잘라줍니다. 칼날의 각도로 가시 제거와 수율을 조절한다는 작업자. 그런데 생각보다 뼈에 살이 많이 붙었는데요. 칼 각도가 이렇게 세우면은 살의 로수는 적지만은 가시가 묻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칼을 약간 수평으로 세우면은 로수는 많이 나지만은 가시가 나올 확률이 더 적고, 칼의 힘 조정하고 칼의 각도로서 살을 로수를 약간 더 내고 덜 내고 조정하는 거죠. 냄새나는 내장 부위도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덜 칠세되고 그러니까 가감 작업할 때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가시와 냄새나는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다 보니 남는 순살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로수율이 한 40% 된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머리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은 한 50대 50을 볼까. 왜냐하면 창자의 무게가 있으니까. 순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죠. 수율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시를 제거해도 남은 가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2차에서는 핀셋으로 제거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지느러 왼쪽 놓친 부분들, 뭐 뱃살에서 놓친 갈비뼈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치는 살이 물러서 가시 뽑기가 쉽지 않은데요. 머리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뼈가 있거든요. 이것들까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제거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핀본이라는 가시들이 여기 항상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뽑아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집에서 이제 생선 튀겨 드실 때 큰 뼈들을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 갈라 드셔도 딱 먹었을 때 입에 남아있는 뼈들이 있거든요.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삼치 가시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작업. 그러다 보니 눈과 목을 비롯해 온몸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자동화 기계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도 엄청 많고, 어차피 기계에서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검수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핀셋으로 가시를 제거한 삼치는 물에 10분간 담가 핏물과 염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토막 낼 준비를 하는데요. 그 전에 숨은 가시를 다시 한번 제거해 줍니다. 이 아가미에서 붙어있는 물렁뼈. 가시와의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이 지느러미 뼈가 덜 잘려가지고 감각에 뼈가 잡혀요. 그리고 소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뼈를 또 여기서 또 세화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치를 자르는 동안에도 가시 찾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굽기 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위에 튀어나온 것들은 저희가 핀셋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일자로 누워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핀셋으로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어서 뜯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 제거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삼치 순살구이. 주문하는 사람들의 건강 때문이라는데요. 이유식부터 유아식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는 노약자, 그리고 식단 조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염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생선구이는 전부 다 무염으로 조리를 하고 있어요. 150도의 오븐에서 약 20분간 구워주면 순살 삼치구이가 완성됩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네요. 잘 구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냄새와 속살까지 깐깐하게 체크합니다. 직접 맛도 보는데요. 구울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 작업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선구이를 먹게 된다는군요.
테스트할 겸 하루에 생선을 얼마나 먹어요? 12조각에서 많이 할 때는 20조각 정도? 매일요? 네. 생선 질리지 않으세요? 일단 저희가 바로 무염 작업하고 그리고 피를 완전히 뺐기 때문에 비린 거는 최대한 많이 뺐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비린 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살로 손질할 생선은 부드러운 살이 매력적인 갈치입니다. 하지만 잔가시가 많아 쉽지 않은데요. 특히 갈치는 살이 별로 없어요. 가시 제거하고 생선을 최대한 많이 붙여요. 그래서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어려워하는 작업이랍니다. 갈치가 제일 힘들어. 몸통 두께가 다른 생선에 비해 얇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다 원형이 되잖아. 이게 이 칼은 일직이잖아. 전체 이렇게 뺏기지는 못한다. 가운데 가장 두꺼운 살 부분만 이렇게 단단히 되지. 어렵게 순살을 벗겨냈어도 냄새나는 내장 주위의 살까지 잘라주면 실제 남는 건 수량인데요. 특이한 냄새만 없으면 요거 이렇게 사원하게 해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향 때문에 아감이 버려져요. 야,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가시가 다 제거되고 완전히 순살 갈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갈치와 비교하니 수율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갈치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진짜 수율이 안 나와요. 한 30% 저희들이 봐요. 보편적으로 봐요. 세척 가시고 3번 하셔. 살이 부드러운 갈치는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가시가 없는지 확인하며 잘라주는데요. 같은 생선인데 삼치와 갈치를 왜 따로 구울까요? 삼치하고 같이 굽게 되면 삼치에서 갈치 알러지가 날 수도 있고 갈치에서 삼치 알러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븐 속에서 촉촉하게 잘 구워진 갈치. 한눈에 봐도 순살만 남았네요. 순살 생선을 만들기까지 오늘도 작업자들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생선들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그걸 만족할 것 같습니다.